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속속경제 오정근입니다. 제대 배경이 저희 3년 전에 갔던 그 북부 이태리의 알프스 전경입니다. 같이 감상하시면서 오늘 10월 15일 경기 시사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월 15일 귀에 쏙 들어가도록 경기 기사를 쉽게 들려드리는 명품 시사에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세계 공장 중국의 원자재 값 급등이 직격탄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9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10.7%까지 올랐습니다. 석유나 석탄, 금속 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통계 작성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직도 전기요금이 오르지도 않았는데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지금 있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되고 있어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큰데 지금 그까지 반영하면 더 오를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지금 중국의 물가 상승의 가장 큰 그 요인이 전기요금인데 호주를 굴복시키려고 하던 것이 호주에서 수입된 석탄이 오만치 않게 되면서 석탄 발전소 가동이 안 되고 있고, 게다가 또 중국에서 몇 년 만에 최대 홍수가 오면서 홍수로 인해서 석탄 채굴이 안 되면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호주를 혼내주려다 대래 부메랑에 걸려있는 중국의 모습입니다. 폭우로 탄광 60곳이 폐쇄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에너지 플래시인 때문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10.7%까지 올랐다는 보고가 나와 있고요. 아직도 전기를 올리기 전이다 하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도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심지어는 전력난 때문에 콩수업도 차질이 생겨서 국제 농산물 시장의 연쇄 타격도 우려가 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5개월째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5개월째 5%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면서 9월 달에는 5.4%의 지금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너지발 혹독한 겨울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도 지금 유럽은 지금 그 탄소 중립 시나리오 때문에 LNG 발전 비중을 높이면서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금 유럽도 전력 부족으로 지금 난리를 겪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과 중국, 미국이 모두 혹독한 겨울을 겪을 것이다, 그런 얘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42%까지 올랐다. 미국에서 미친 물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 쇼크가 또 엎친데 물가 쇼크 가지 겹치고 있습니다. 공급 쇼크는 이제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 수송도 원만치 않고 생산도 원만치 않아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붕괴되면서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지금 뭐 그동안에 돈을 많이 풀어서, 빚을 많이 풀어서 버티는데 코로나 시대에 유동성의 역습이 시작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공급 쇼크가 크냐면 물류 문제가 지금 심지어는 감자부터 배터리까지 실어날 배가 없다. 기업들도 지금 한숨을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해운 물류 대란이 전방위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이 물류 대란이 글로벌 인플레 공포를 가져오면서 내년까지 갈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 선박을 총 투입해도 배가 없다. 물류 쇼크가 장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LA 롱비치항에 24시간 가동하라는 물류 대란 긴급 조치를 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공급망 위기에 제약사도 부품 공급이 안 돼서, 원료 공급이 안 돼서 생산 중단이 차질이 생기면서 지금 국민 건강에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항구를 풀 가동해도 하고, 유럽에서는 이 물류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항구를 풀 가동하고, 또 LNG 가격 상승에 대비해서 가스를 공동 구매하는 이런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물가도 오르고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물류 대란이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가 트리플 위기에, 물가와 에너지와 물류 대란, 트리플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바이든이 삼성 등의 공급 해소 요청을 좀 하나 했다고 합니다. 어제 미국은 뭐 그 얘기를 조금 하면, 이제 바이든은 문제만 있으면 계속 이제 그 일만 테이타민 지금 요즘 들어서 반도체에 의해서
삼성에 SOS를 보내는데 어제 반도체에서 물류 대책 회의도 미국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삼성을 초청해서 좀 공급 문제 애로를 좀 해소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그렇게 되면서 인플레가 내년에도 안 끝나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 시간표를 공개를 했습니다. 11월 또는 12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월 150억 달러씩 줄여 나간다. 그래서 내년 7월에 마무리할 전망이다. 그런 긴축 시간표까지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확률이 지금 88%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확률이 88%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서 공급망 마비와 인플레이션 때문에 3분기 경제가 어둡다는 전망이 계속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영국의 항만 적지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IMF도 미국 경제 성장률 1.0%포인트나 낮추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경기는 둔화되면서 물가는 올라가는 거의 스태그플레이션이 확연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입 물가도 7년 7개월 만에, 한국도 온전할 수가 없죠. 7년 7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수입 물가가 지금 비상 상태다. 26.8% 전년 동월 대비 26.8%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 광어값이 250%나 올랐다고 합니다. 힙집들이 문을 닫는다. 도저히 음식값을, 코로나 때문에 손님도 없는데 음식값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비싸진 생선 가격에 생선 가격에 적자를 면할 수 없어 문을 닫는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부품 조달 차질에 현대차도 반도체를 자체 개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류 대란에 운임이 폭등하면서 수출 기업의 역마진이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는 일부 종기는 납기 지연의 계약 해지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LNG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원전 열량 단가가 LNG의 24분의 1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 한국전력거래소 자료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의 단가가 LNG의 24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제 물류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선봉량 순위는 7위로 5년째 저걸음을 하면서 한진 해운이 파산한 그 여파가 파장이 지금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납품독 쪽에 고가 항공 물류까지 이용하고 컨테이너 보관료도 4배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반도체도 부품 조달이 원만치 않아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역대 최단기로 끝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D램이 혹한인데요. 자연 반도체나 이런 것이 이제 수요가 줄어들면 생산을 못하면 D램도 혹한인데 기술 초격차를 가로막는 모래 주머니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얼마 전에 삼성 국제 핵심 전략 산업 특별법, 처음에는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했다가 핵심 전략 산업 특별법이라는 게 아직 국회에서 지금 거론도 9개월이 넘도록 지금 거론도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대만의 TSMC는 3분기 최대 매출까지 기록하면서 일본 소니와 공동으로 일본의 8조 원대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까지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삼성은 오히려 투자는커녕 지금 상속세를 내느라고 오히려 주식을 더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한국은 정부는 전혀 뒷짐을 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반도체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미를 TSMC가 일본에 손과 손을 잡고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이런 발표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시 원전이 주목을 받으면서 일본과 프랑스, 중국이 원전 투자 러시를 이루는데 한국은 묻지마 탈원전만 하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SMR 소형 모듈 원자로를 선도하겠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을 부흥시켜 에너지난과 기후 위기를 넘기겠다고 유럽은 공식적으로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런 데 대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탄소 중립과 원전 폐쇄를 오히려 가속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냥 대통령 말 한마디만 쳐다보고 있고 대통령 주변에는 또 여러 환경 가르침들이 또
점령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가 경제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환경 카르텔의 그 이익을 위해서 탄소 중립과 원전 폐쇄의 가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제 오히려 정부는 공기업들은 정부 입을 맞추려고 해외 수소 개발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액화 수소 운송 기술도 개발이 안 됐는데 한전은 호주의 석탄 광산에 수소 산단을 추진하고 가스 공사도 M&A를 통해서 지분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외 자원들은 전부 다 내다 팝니다. 내다 팔고 이명박 때 개발했던 우리나라 자원 빈국이기 때문에 자원들은 전부 해외 자원 개발을 해 왔는데 자원은 전부 내다 팔면서 거꾸로 수소에만 지금 액수소 운송 기술 개발도 없는데 수소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누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됐다는 게 문제겠습니다. K바테리를 거치지만 자원 주권은 포기했다. 바테리에 들어가는 니켈이나 코발트 광물값 치솟는데 핵심 원료는 다 핵심 그 자원들을 그동안에 개발했던 그 니켈이나 코발트 광산을 다 팔아치우고 민간에게 떠넘기고 있다. 해외 투자는 10년새 10분의 1로 반토막이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해외 보유 광산을 팔고 해외 투자를 접고 이대로 가면 자원의 식민지가 될 전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뭐 그동안에 매각한 거 보면은 페루, 호주, 뭐 미국, 칠레, 캐나다 뭐 등등. 심지어는 또 지금 매각 추진하고 있는 것도 마다가스카르 니켈 광산, 멕시코의 구리 광산, 파나마의 구리 광산, 호주의 유연탄 광산 등등 뭐 그냥 전부 자원들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정말 광해광무공사라는 걸 해외 자원개발공사를 아예 없애버리고 광해광무공사를 만드는데 그 광해광무공사의 목적은 북한의 자원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전혀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결국은 우리가 북한의 자원을 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업의 가동에 필요한 자원들은 다 이명박 때 해오던 건 다 매각해버리고 지금 뭐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마지못해서 정부의 지원도 없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데 중국이나 캐나다의 니켈이나 리튬 업체에 지분 투자를 하고 포스코는 철광산, 석탄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다시 그 대장동 게이트를 가면 어제 김만배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기각이 되면 대장동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대장동 수사가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뭐 대장동의 핵심 키 인물인 김만배가 구속영장 기각이 되면서 지금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김만배는 또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중앙지검장은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대장동과는 무관하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장의 또 이재명도 수사 범주에 있지만 그분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7시간 뒤에는 향후 수사 결과를 단언을 못한다. 뭐 횡설 수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치권의 눈치도 봐야 되고 뭐 또 국민들의 원성을 생각하면 수사도 해야 되고 지금 횡설 수설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과연 이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인지 이것만 봐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김만배 영장까지 기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사 측근들이 줄줄이 대장동 특혜를 받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경찰이 신청한 유동규의 제3의 폰의 압수수색 영장도 검찰이 발부했다고 합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도 지금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장동 문건에 이재명이 결재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다만 화천대유 특혜를 알았는지가 배임 여부의 관건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이재명은 또 과거에 내가 대장동 설계했다라고 한 적도 있고요. 지금 문제는 검찰은 이재명 수사 대상이라면서 또 성남시청은 압수수색을 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또 뭐 수사 결과는 단언 못한다고 했다가 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을 한 데다가 또 무슨 뭐 지금 보니까
은교의 제3의 편도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려를 하고 성남시청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미적되고 있느냐. 국민의 73%는 특검을 찬성하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특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성남시 조사 제쳐놓고 대장동 의혹을 밝힐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나 경기도 자료 없이 대장동 그분을 어떻게 규명할 수 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대장동을 이재명은 대장동을 국민의힘 게이트다는 선동을 하고 있다. 진실이 몰각되는 방향으로 나쁜 프레임전을 가고 있다. 국민의힘의 곽상도가 뭐 개입돼 있다고 그래서 국민의힘 게이트다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이재명 측근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선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나쁜 프레임전이다. 진실을 몰각시키는 나쁜 프레임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특히 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사회에서 민간 부당이익을 우려를 했는데 시에서 확정이익이 중요하다고 강행을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호수 검찰총장이 취임 전에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는 또 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은 성남시 고문 변호사였고, 박행수 뭐 등등 지금 뭐 또 헌법재판관 등등 여러 사람들이 다 법조계에서 관여가 돼 있고 중앙지검장은 수사를 담당하는 책임지고 있는 중앙지검장은 횡설 수설하면서 지금 뭐 성남시나 경기도 수사도 하지 않고 핵심 인물, 키 인물인 김만배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고 지금 상황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2의 대장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제안됐습니다.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정부는 접종률이 85%까지 되면은 마스크나 집합금지 없이도 델타 변이 극복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접종률 85%가 되면은 노 마스크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문가들은 갈 길이 멀다. 지금 치명률이 독감 수준이 되면 위드 코로나로 가도 되느냐 하는 건데 왜냐하면 독감은 약이 있지만 이 코로나는 약이 없기 때문에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내달 시작해서 내년 4월에 완료될 듯하다. 4월은 언제입니까? 바로 3월 19일 대통령 선거 끝난 뒤이죠. 지금 뭐 작년부터 계속 코로나를 가지고 4.15 선거도 치르고 또 8.15 집회도 못하고 뭐 10월 3일 집회도 못하고 내년 선거도까지도 집회도 아마 안 될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러면서 선거 끝나고 나면 내년 4월에 단계적 일상 회복이 완료될 듯하다 하니까 벌써 이제 국민들은 이래서 정치 방역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모든 것이 정치 상황과 연관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국가 재무증가율이 선진국 중에서 1위인데 대선 주자들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가 하는 그런 요구도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라빚이 증가폭이 최고인데 계속 확장 재정만 외치고 있습니다. 경제수장은 홍남기 부총리를 말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디지털세가 도입이 되면은 한국은 수천억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 애플 등 법인세 유입보다 삼성, SK하이닉스 등 유출이 많기 때문에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정부 들어서 건보 재정이 워낙 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건보 재정이 20%는 항상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 내년 지원 비율이 14.3%에 머물고 있다. 이전 그런 가운데 건보 재정은 3년 연속 적자 행진을 하고 있어. 지금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건보도 지금 위험하고 지금 고용보험도 지금 완전히 바닥에 나와 있고 국민연금도 지금 어렵고 건강보험도 지금 어렵고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돈이란 건 돈은 있는 대로 다 끌어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재건축을 풀어야 공급난 해소가 된다고 여당의 구청장들마저도 국토부에 항의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노원, 강서 그런 가운데 이제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노원, 강서, 구로구 아파트 값이 주춤하고 있다. 9월 거래 중 35% 정도가 가격이 낮게 거래가 되었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건데 금융에서 계속 지금 대출 규제를 하는 바람에 토뱅이 대출 전면 중단, 9일 만에 한도가 소진돼서 전면 중단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어제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자 원성이 너무 높아지자 전세 대출과 집단 대출 중단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하고 4분기 전세 대출은 총량 규제에서 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올해 입주한 아파트 110곳의 잔금 대출도 막지 않겠다. 집단 대출도 연말까지는 공급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금융위원회가 그냥 좌지우지합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가? 금융의 중개 기능 자체를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금융은 본래 금융기관 회사들이 대출해서 제대로 받을 것인가 아닌가를 심사해서 대출하면 되는 것이에요. 금융당국이 이걸 뭐 무조건 안 된다. 고신용자도 안 된다. 아파트 확실하게 떼일 우리가 없는 아파트 담보대출도 안 된다. 이런 것은 완전히 문제가 있는 거죠. 청와대 눈치만 보다가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 지금 강달러가 되면서 외국인들 매도로 전환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B2도 한 달치 3조 원 주로 신용 융자 잔액이 9월달 25조에서 22조 9천으로 지금 줄고 있다는 얘기고요. 코인 거래액이 지금까지 금년에 코인 거래액이 코스피를 초월해서 3,584조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코인 거래액이 이번 9월달 금년에 9개월 동안 코인 거래는 3,584조인데 코스피 거래액은 3,125조를 기록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인에 지금 쏟아붓고 있나 관심을 갖고 있나 알 수가 있고요. 코인 거래액이 지금 4대 거래소의 거래자가 570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업비트는 트래블룰을 구축의 속도를 내고 있다. 트래블룰이라는 것은 이제 어느 한 곳에서 개인정보나 이런 것이 이제 해킹 방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됐으면 다른 또 거래소 코인이 이제 다른 거래소 가게 되면 그 거래소까지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걸 트래블룰이라고 하는데 지금 트래블룰의 구축의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런 얘기 나오고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여건에 달러에 연동되거나 엔화에 연동되는 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러는데 국제금융기구에서 이걸 어떻게 감독하면 될 것인가 감독 기준 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규정이 정해지면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지가 미국이 되고 있다. 미국이 7월 기준 월 점유율이 35%가 되어서 단일 국가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중국은 제로로 급락했다. 최근에 코인을 갑자기 규제하면서 이렇게 된 거죠. 결국은 미국이 더 비트코인 채굴의 강대국이 되고 있습니다. 로톡은 법률 브로커가 아니고 광고 플랫폼이다. 법무부 해석이 옳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변호사들이 로톡 안 된다고 난리를 폈는데 법무부에서 이거는 광고 플랫폼이다. 법무부 해석을 했죠. 이런 가운데 지금 뭐 부동산 관련돼서 시세 플랫폼을 지금 감정평가사에 비해서 못하게 지금 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문제예요. 시장 투명화에 도움이 되고 AI 인공지능 평가 기술을 현장에 쓸 수 있을 만큼 이미 성숙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뭐 빅데이터를 이용해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세 플랫폼 통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감정 평가 사들만 평가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지금 모든 것이 플랫폼 산업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미중 갈등에 한국이 새우등이 터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지금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이 SK 우시 공장에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가져가야 되는데 미국의 압박에 중국이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K반도 미중 갈등의 유산이 막고 있다. 새로운 생산 전략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미중 패권 다툼에 K반도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공동 부유를 외친 시진핑의 전략에서 예외가 아니다. 공동 부유, 사회 환원을 통해서 기업이 사회에 기여한다. 그런 얘기죠. 공동 부유를 외친 시진핑이.
이 앞으로 점점 이제 중국에 가는 것이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오징어 게임이 지금 대박을 터뜨렸는데 외국에서 K 콘텐츠 투자에 경쟁에 불이 붙었다. 넷플릭스 지금 넷플릭스를 비롯해 가지고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한국의 투자에 불이 붙었다는 얘기 지금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엊그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 국제 아트 페어가 열렸는데 그림을 사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몰려 가지고 6시간 만에 350억 원어치 미술이 팔렸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앞으로 미술품은 세금이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 주식보다 매력적인데 MZ 세대도 미술품에 꽂히고 있다. 지금 뭐 이제 주식도 떨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MZ 세대도 여기에 꽂혀서 지금 엄청난 호황, 어제 열린 아트 페어가 최대 호황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해외 갤러리들이 서울 지점을 속속 열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지자체도 메타버스를 활용한 행정을 하는데 지금 빠져 있다. 그런 얘기 나오고 메타버스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소프트웨어 1000억 클럽에 가입한 매출액 1000억이 넘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100곳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300억 원이 넘은 매출액 300억이 넘은 회사는 326곳이 곳이고요. 1000억 매출을 기록한 소프트웨어 회사도 100곳이 넘었다. 최근에 디지털 전환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P2P 회사 8%에서 실리콘밸리에서 453억 원을 유치했다는 새로운 보고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해외 투자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규직 전환이 지금 바람직히 비극되고 있다. 곳곳에서 노노와 노사 갈등을 유발하고 있죠. 특히 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되면서 많은 또 연관된 친인척이 공기업에 노조나 간부들의 친인척들이 알바나 비정규직 들어갔다가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공기업에 들어가려고 시험 준비했던 청년들은 좌절감을 느끼는 불공정 문제까지 유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현대제철에 그 하청업체를 직고용해라 하면서 민노총이 정부를 해서 거의 한 2달 동안 50여일간 현대제철 당진 제주소를 불법 점거하고 있었죠. 이거 뭐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입니다. 이 불법 점거해도 공권력이 아무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민노총이 오는 20일에 전면 총파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는 했는데 얼마나 공권력이 정부가 대응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대학의 존재 이유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좋은 창업도 활성화되어야 된다. 전공벽을 허물어 융합 교육으로 가야 된다. 스탠포드처럼 실리콘밸리의 스탠포드죠. 창업에 요람이 되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지금 특히 부모 찬스가 좌우하는 교육이 되면 안 된다. 지금 교육이 공교육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다 보니까 부모 찬스가 아이들의 교육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공교육은 완전히 좌파들의 정교조들이 장악해가지고 이념교육, 좌파 이념, 좌파 역사 교육을 하고 있어. 오히려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뭘 배울까 걱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타트업은 바늘로 구멍 뚫는 계기다. 핵심 아닌 건 과감히 버리면서 처절하게 올인을 해야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서울시에서 마을 공동체에 10년간 한 단체에 600억, 박원순 지인단체 600억을 독점적으로 줬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SLBM, 얼마 전에 SLBM에서 핵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했는데 핵탄두가 없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핵탄두가 개발되어야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북한의 핵에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 가운데 계속 지금 종전선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지난 11월에 지난달에 유엔에 가서 또 종전선언 얘기를 하고 또 뭐 이번에 외교장관도 그런 얘기 이번에 또 청와대 안보실장도 미국 가서 서운 또 지금 종전선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전선언이 비핵 없는 종전선언은 잘못하면 한국을 전쟁의 상황이나 으로 몰고 갈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베트남에서 봤거든. 종전선언 되면 미군이
남아있을 명분이 약해지고, 그러면 평화협 정책이라고 미군 철수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계속 대통령이나 외교장관이나 청와대 안보실장의 종전선 얘기만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미가 한 트랙 움직이는 게 꼭 도움이 되나 하는 시각도 있다는 엉뚱한 발언을 좀 한미동맹에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수혁 대사 발언은. 미국은 쿼드를 당분간 확대할 뜻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황당하게 또 발언한다든지. 그렇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문정부는 1,000억 미만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임기 내 출범시키겠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계속 이제 지방에 토건 사업을 지금 하는 거죠. 그들이 비판했던 이 MB 정권을 비판하더니 토건 정부라고 뭐 비판했는데 토건 사업을 지금 지역 밀착형 SOC 공략의 본물이 예고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 선거는 철저한 프레임 전쟁이다. 지는 순간 와르르 떨어져 다 죽는데 그것이 한 3% 정도 승부로 승부 가질 것이다. 한 표라도 더 긁어 모아야 되는데 지금 우파들이 분열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그런 가운데 대장동 의혹의 발목에 잡힌 이재명이 홍준표 첫 역전을 당했다는 보도가, 홍준표 이재명이 10월 2주 차에 이재명 지지가 37, 홍준표 지지가 40으로 나와서 처음으로 역전을 허용했다는 얘기 나오고, 그런 가운데 어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와 유승민을 향해서 정신머리 안 바꾸면 당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해가지고 너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홍준표 오만 방지하다, 유승민은 문정권의 충격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안타깝습니다. 이게 뭐 앞에서 본 것처럼 3% 정도 가지고 당내 결정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서로 싸우기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번에 정말 우리 국민들 정말 참 불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의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뭐 반가운 뉴스가 별로 없는, 매일 아침 제가 경기 시사를 합니다만 반가운 뉴스가 별로 없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 지금은 지금 그 그린플레이션 이런 얘기가 있어서 석탄 가격, 석유 가격이 오르면서 그린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그린플레이션과 그다음에 물류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지금 전 세계에 그걸 강타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경기를 침체하고 있는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의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